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인식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마음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순서, 원리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이 마음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없으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바꾸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발견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너무 거창해요. 삶을 바꾸고 싶다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은 무엇의 연속이냐면 경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되냐면 경험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경험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바꿀 줄 알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야, 그래야 경험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마냥 노력한다 그래서 경험이 바뀌지 않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손해라는 걸 알아서 아무리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도 화가 나는 걸. 경험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수치스럽게 쫙봐야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바뀌는 것에는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고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 하려면 오늘 경험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을 해체해서 봐보면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음의 인식작용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지금 경험을 해체해 보겠다는 거예요. 원문부터 읽어볼게요. 85페이지인데요. 인식의 발생. 밀린다왕, 의식은 안식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납니까? 계속 읽을게요. 86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납니까? 안식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의식이 일어납니다. 안식이 의식에게 일어나라고 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안식 등이 일어날 때마다 의식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둘 사이에는 그런 경향, 계기, 습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왕의 도성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관문이 하나밖에 없을 때 성 밖을 나가려고 A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관문으로 가겠죠. 그 사람이 아닌 B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그 관문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A라는 사람이 B더러 내가 나간 관문으로 나가시오 라고 말해줍니까? 아니면 B가 A더러 나는 당신과 같은 문으로 나가겠소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은 안식이 일어날 때마다 따라서 일어나지만 둘 사이에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식과 의식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불교 유식학에서는 마음을 8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안, 이, 비, 설, 신까지의 식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 오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 이것을 의식 또는 육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말라식인데 이 말라식이 뭐냐면 자아의식이에요. 이것을 제7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이 아레야식, 이것이 저장식이에요. 이것을 제8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과 의식의 관계를 물어본 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전오식과 의식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지금 질문과 답변 속에서는 지금 뭐만 얘기한 거냐면 전오식이 일어날 때 항상 의식이 함께 일어난다. 이걸 먼저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는 전오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따라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은 전오식이 내가 먼저 갈 테니 의식이여 따라오라 이렇게 연락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옛날 고전 논쟁들을 보면은요. 논쟁은 유치한 거예요. 논쟁이라고 하는 건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걸 단순하게 개념화를 시켜야 그 개념화 시킨 거를 가지고 서로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개념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게 실제라면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었으니까 유치하죠. 그게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밀린다 왕은 여전히 안식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의식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은 실체가 없이 경험만 있는 거예요. 왜 무화부터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안식이라고 하는 주체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경험만 있을 뿐인 거예요. 보는 이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식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생각하는 이는 없어요. 그런데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먼저 가고 얘가 따라가니까 서로 연락했느냐. 지금 이런 유치한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그려보면 여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여기는 지금 비유를 하기를 조금 내용을 부족하게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비유를 이제 해야 되냐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여기 C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문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가고 나면 B라는 사람은 이제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이 문으로 나와야 되죠. 이 문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해야만 이 문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아도 저 문으로 나오나요? 전혀 하지 않아도 이 문으로 나오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향, 경향, 습관,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쪽으로만 나가도록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형성이 딱 되어 있으니까 나가려고 할 때 얘를 따라서 얘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도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 지금 이게 이 습관과 경향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비유 말고 또 재밌는 성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오식과 의식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비유인데 여기가 마음이면 이 마음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2관문이에요.
이 얘기는 제1관문이 있다는 거죠. 제1관문이 있는데 이 관문에 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5식과 그 다음에 6식과 제6식과 사실은 이제 요 마음에 들어가는 인식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색경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안근이니까. 여기는 이근이라 성경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이 일로 못 들어갑니다. 성경은 절로 못 들어가요. 왜 절로 못 들어가느냐? 이유는 성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소리는 쭉 다 어디로든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디만 통과가 된다? 여기만 통과가 된다. 보이는 것도 일로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디로 통과가 된다? 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다 진동이거든요. 이 진동이 꼭 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는 영향을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근데 그 고유 진동을 여기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혓바닥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려는 시도는 한다니까? 근데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어디로만 들어가냐면 여기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의식이라고 하는 문, 요 문에 전 5식의 모든 정보들은 모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왕 전 5식과 6식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전 5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걸 대략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어떻게 보는다? 대략 본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밑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밑그림을 그린 걸 대략 봐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면 의식으로 들어갈 때 뭘 하는 거냐면 자세하게 그리고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대략 봤던 걸 구체적으로 보는 건 의식의 역할인 거예요. 감각기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감각기관은 아직까지 의식처럼 분명하게 요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제1관문에서 거쳐서 제2관문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서 마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의식이 하는 역할이 이것을 분명하게 요별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 보조가 먼저 밑그림을 그리면 보조가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밑그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밀하고 색을칠하는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반대인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요? 혹시 반대예요? 아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왜 배우는 거냐면 경험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요거 색경이잖아요. 대상. 우리는 이 대상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대상이 요 관문을 통해서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험을 못해요. 경험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한 2번의 관문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각의 관문, 두 번째는 의식의 관문. 그래서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이 조언을 할 때 뭐라고 조언을 하는 거냐면 감각의 문을 지키지 말고 마음의 문 하나만 지키면 우리는 경험 전부를 지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있는 대상을
받아들여서 경험을 하는 의식에 깨어 있으면, 마음문 앞에서 깨어 있으면, 그러면 대상들을 일일이 쫓아가면서 하나하나 깨어 있을 필요가 없이 어차피 이쪽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깨어 있는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깨어 있음을 연습을 할 때 이걸 이렇게 잘 만지고 알아차리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죠. 그걸 하기로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한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반드시 처음 수행할 때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지만, 사띠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냥 마음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으로 들어오는, 귀로 들어오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강렬한 경각심을 주는 것에 주의력이 딱 붙어서 마음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경험이 되다가, 들리는 게 경험이 되다가, 이 느낌이 경험이 되다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대상이 바뀌면서 깨어있음의 경험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것만 봐야 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 보면 놓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수행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각 대상,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마음문 앞에서 깨어있는 연습을 하면 그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줄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은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명상 수행할 때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결국은 제1관문에 해당이 되는 게 감각기관, 그 다음 제2관문에 해당되는 게 마음문이다. 저게 육식, 그리고 앞에 게 전오식이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가세나 존자는 결론이 뭐냐면, 안식이 일어나면 반드시 의식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선후가 감각기관이 먼저, 그 다음에 의식이 그 뒤에 반드시 따라간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식학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함께 한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것들은 복잡하니까 상식선에서 알아두자면 설일체유부의 관점과, 나가세나 존자는 설일체유부 아닙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아라한이라 그래도 그 아라한이 말로 표현을 할 때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설일체유부의 교리와 유식의 교리는 좀 차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식학, 대승유식학의 교리는 차별이 좀 많이 있다. 그런데 일단 나가세나 존자는 반드시 함께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 걸 보죠.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88페이지의 인식의 발생. 의식이 있으면 언제나 접촉과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식이 있으면 접촉과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과 의사와 심과 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6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묻거든요. 접촉의 특징은 무엇인지, 느낌의 특징은 무엇인지 6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묻는 게 뒤에요. 근데 이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독특한 건데, 밀린다 학문경에서 이제 지금 독특한 면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우리의 인식이 이루어질 때, 경험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 작용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 작용들을 설일체유부 부파불교에서는 대지법이라고 얘기했고요. 대해지가 아니라 대해지. 네. 네. 대지법이라고 했고요. 유식불교에서는 변행심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행심소.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대지법, 유식에서는 변행심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일체유보의 이 부파불교에서는 대지법이 10가지예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변행심소가 5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공부를 우리가 할 인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도표놓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또 그런 공부하는 성향이 잘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엄밀히 잘 보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요 대지법에 있는 10가지가 변행심소가 전부 5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5가지는 유식에서 별경심소라고 하는 걸로 뽑았어요. 이 10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5가지인데 요걸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이 변행심소 5가지 빼놓고는 요 별경심소 5가지는 반드시 모든 경험에 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아비담마에서는 대지법 10가지는 모든 경험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식불교에서는 5가지는 반드시 함께 하지만 5가지는 반드시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가 함께 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10가지가 함께 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5가지를 좋아해요. 어차피 10가지 중에 5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보면 촉, 작의, 수, 상, 사라. 이제 이 나머지 5가지가 욕승의 염정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유식에서는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앞에 있는 이론이 더 고도화되어 있나요? 조금 더 시대가 뒤에 나오는 이론이 더 고도화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대지법 부파불교가 더 뒤일까요? 유식불교가 더 뒤일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도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반드시 함께하는 것과 자주 함께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논문을 찾아보시고요. 논문을 찾아보시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경험을 일으키는 그 구조라고 하는 건 저 5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경험은 항상 이 작용이 있어야만 경험이 일어나니까. 모든 경험은 다 그런 거예요. 아주 이제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정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진짜 쉬워. 진짜 쉬운데 그 쉬운 5가지 과정, 논리적인 과정이거든요. 이건 이 논리적인 과정을 외우는 것보다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경험을 바꾸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경험이 일어나는 순서를 볼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하나씩 볼까요? 아예 89페이지에 접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십시오. 순양 2마리가 서로 들이받을 때 한 마리의 양은 눈이라고 하고 다른 양은 보이는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둘이 들이받는 것이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떴어요. 그럼 요 분필과 보이는 안근, 보는 능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인지 이런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왜 장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그 접촉은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봐보세요. 분필과 눈이 이렇게 부딪혔다.
그럼 물질과 물질이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촉이 일어난다고 지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보는 작용이라고 하는 건 비물질 아닙니까? 비물질이 얘랑 부딪힌 걸 여기서 부딪혔든지 저기서 부딪혔든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비물질은 위치가 없는 걸 비물질이라고 해요.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것, 지정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비물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장소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 걸 비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치는 지정을 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보면 촉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라니까. 이 촉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촉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비물질의 촉 아닙니까? 그럼 이걸 주관적인 느낌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이걸 딱 봐보시라니까요, 이렇게. 그럼 촉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느낌이 바로 촉이란 말이에요, 촉. 이게 촉이 발달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촉 아니에요, 그 촉 아니에요. 그 촉이 아니라 이 대상과 감각기관이 딱 만나는 거. 이걸 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과 경이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난 것에 무엇이 더해져야 수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수를 좀 묘하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90페이지에 보면 수를 묘하게 표현했는데 느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험되는 것, 향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십시오. 왕의 종이었던 사람이 관직에 임용되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묘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험되어지는 것, 임용되는 것, 이건 뭐냐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는 들어간다, 받아들여진다, 이런 느낌, 이런 이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촉과 자기는 아직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마음 문을 통과한 건 수에서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촉, 자의는 아직 마음 문 안으로 안 들어갔다니까, 봐보세요. 안근과 색경이 여기서 촉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이 될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달돼가지고 마음문 안으로 들어갈 때도 뭐가 필요한가? 자그가 필요해요. 자그이는 그 뒤에 전반적으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그이는. 그래서 이제 유식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한 사람이 단박에 쓴 단행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논사들이 1000년, 1500년, 2000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의견만 있을까요? 다른 의견도 많을까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자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촉수상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의가 촉에도 필요하고 수에도 필요하고 상에도 필요하고 사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의 논문을 한번 나중에 특강을 한번 할까요? 네. 이게 자의,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험을 바꾸는 건 자의거든요. 경험을 바꾸는 키는 자의에 있어요. 자의.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으면 경험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경험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려면 자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자의를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걸 보고 사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띠 명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의에 대한 것이 저 자의가 주의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 주의력에 대한 것도 진짜 재밌어. 심리학에서 말하는 주의력이 틀리고요. 철학에서 말하는 주의력이 틀리고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주의력이 틀리고요. 또 불교계로 넘어와서도 초기 불교 니까에서 말하는 주의력이 틀리고요. 부파불교에서 말하는 주의력이 틀리고요. 유식에서 또 틀려요. 이 전반적인 주의력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해야 할까요? 근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특강을 할 거면은 논문을 다 읽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논문 하나 픽 해드릴까요? 한 50페이지짜리 정도 되는데.
엄청 재밌어요. 왜냐면 저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경험을 바꾸는 핵심이라. 경험은 항상 요 5가지와 함께 일어나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사라고 하는 거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의도. 상이라고 하는 것 바꾸기가 사실은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 아레아식이 판별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에 배운 개념이 떠오르는 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뭐만 바꿀 수 있냐면 여기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죠. 수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라. 이건 뭐냐면은 뭘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무릎을 탁 쳐요. 그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거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바꾸려면은 간첩이 돼야죠. 특수부대. 진짜 저희 특급 특수부대원. 그 정도 돼야 무릎 쳐도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품값이 안 나온다 그러죠? 그거 연습한다 그래가지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 바꿀 수 있지만 이거보다 보면은 벌써 이거는 여기서부터 굴러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잖아요, 여기. 촉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본능이냐면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의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대상 바꿀 수 있지만 사실은 별로 품값이 안 나오는. 그러면 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면 요 자의가 촉에도 있고 수에도 있고 상에도 있고 사이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바꾸는데 전부 다 그 근원이 뭐냐면 자의예요. 자의. 내 주의력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지금은 어렵게 얘기했는데 순서를 보고 나서 진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근과 경이 촉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더해진다? 자의가 더해진다. 근데 이 자의가 더해진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력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주의력이 붙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제가 딱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가 다 보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 보일까요? 시야는 보면은 시야 잡아보세요. 시야 이게 뭐냐면 안근 아닙니까? 안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색경이 많죠. 색경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안근이 색경과 촉하는데 지금 다 촉이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보려고 하는 것만 촉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촉은 다 일어나요. 지금 촉은 다 일어나요. 근데 촉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으로 곧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력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다 보잖아요. 이렇게. 다 보는데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들어오지 않느냐? 자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봐보세요. 콧물 나왔어요? 네? 설명하시는 건 아, 예. 기침을 하는 거 가지고 기침을 하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해라. 좀 어렵고요. 네. 이제 대상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는 것 중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력이 딱 달라붙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딱 보는 것 중에 카메라를 딱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은 촉이 저 대상과 일어났고 다른 대상들과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났다니까요. 촉은 지금 일어나 있어요. 촉은 일어나 있는데 자극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오는 거냐면 촉이 일어난 것 중에 내 주의력이 붙은 카메라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금 구분이 되세요? 촉과 자의의 구분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 자의는 주의력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유를 하기를 촉은 제1관문을 통과하게 하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저 마음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도 안식으로 촉이 일어나서 지금 대략 보고 있는 것들은 괜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죠.
그것들이 이쪽으로 마음문 앞에 가면 마음문 안에 들어갈지 말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초기 일어난 것들 중에 자그가 있는 게 마음에 들어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촉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하기 자그의 주의력이 붙으면 그때 마음으로 수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이 시작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 수의 경험을 거의 못해요. 왜냐면 이 수의 경험은 0.0001초 사이에 일어나니까. 심리학자들은 첫인상이 뭐 2초 안에 결정된다, 0.2초 안에 결정된다, 뭐 1분 안에 결정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얕보는 거라. 첫인상은 이것이 바로 첫인상인데 이 첫인상은 0.000 그러니까 만분의 1초나 10만분의 1초 이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은 의식적인 느낌이라고 보다는 마치 본능적인 느낌. 몸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듯이.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 딱 보자마자 에이 싫은 거. 에이 싫은 거. 그게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아니 뭘 한다고 싫어요. 근데 그냥 만나자마자 에이 별로 싫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기도 해요. 남녀끼리는 첫눈에 반한다 그러죠? 남자 여자끼리는 첫눈에 반한다고 표현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성 정체성이 이상한 거잖아요. 첫눈에 반한다기보다는 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죽이 잘 맞는다. 어떻게 오늘 처음 잘 만났는데 그렇게 죽이 잘 맞느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지금 요 수의 느낌이에요. 수의 느낌. 그래서 이것이 또 보면은 대략적인 느낌을 만들면 이 느낌에 대해서 이제 뭐가 작용을 하는 거냐면 여기 어디 갔어? 아래아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저장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의 정보라. 과거의 정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봐보세요. 자,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촉이 일어났다 그랬나요? 안 일어났다 그랬나요? 그러면은 일어났으니까 안식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래아식에 전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촉 자체가 안 일어나면 아래아식에 저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저장되는 건 무의식. 왜냐면 의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무의식의 영역에 촉이 일어난 것 중에서 선별되어 가지고 의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주의력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의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력을 붙인 건 경험을 하는 거고요. 주의력을 뗀 건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을 바꾸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안 하고 싶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신경 끈다. 그런데 신경이 꺼져야 안 꺼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주의력에 대해서 주인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끄달려 다니죠? 이건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번뇌가 시키는 대로. 그걸 보고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삶에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해요. 누구의 노예냐면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번뇌의 노예. 그럼 번뇌를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주의력을 훈련을 해서 주의력을 내 뜻대로 붙이고 싶은 데는 붙이고 떨구고 싶을 때는 떨구는 훈련을 하면 그러면은 그 힘이 커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인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요 메커니즘으로 가면 자, 근과 경이 촉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자의가 붙었더니 촉이 일어나면 무의식으로 가.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자의와 합쳐지면 어디로 가냐면 의식으로 가요. 그러면 의식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다? 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수가 일어나면 여기서 다시 또 아래아식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이걸 딱 봤는데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노란색 케이스를 입힌 분필이다. 이런 개념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란색 케이스를 입힌 분필이다. 이런 개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진짜 노란색이에요? 이거 무슨 색이라 그래요? 이거 이 희은버부님 이거 아마추어네 이거. 패션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색깔인지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아마추어는 노란색이라고 하지만 프로는 이걸 노란색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저도 모르죠. 저 아마추어니까. 아니 제가 그걸 알면 옷 만들고 있지. 아마추어는 이게 노란색 아닙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레아식의 과거의 정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는 정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일어나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뭔지 판명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명을 내리는 과정을 아레아식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상을 띄운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결론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개념화. 그러면 이것이 노란 분필이다 이렇게 개념화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란 분필에 대한 의도가 생기는 거예요. 나 노란색 싫은데. 이게 아까 그 고락사예요. 벌써 지금 아까랑은 수준이 틀리잖아. 아까는 대상이 아니라 이 취향이다. 이런 거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인식이 일어나는 구조를 딱 보니까 지금 보면 근과 경이 있는데 경에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취향이다가 아니라 대충 주관적인 마음이다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수에 의해서도 아니고 상에 의해서도 아니고 뭐에 의해서냐면 이게 뭐냐면 의도입니다. 의도. 결론 내려진 요 개념화를 딱 보면서 우리는 의도를 일으켜요. 어떤 의도를 일으키냐면 좋은 거면 가지고 싶다. 나쁜 거면 버리고 싶다. 그저 그런 거면 내비두자. 이런 의도를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업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93페이지에 아니네. 의사 91페이지에 의사의 특성 이게 뭐냐면은 촉작의 수상 4 중에 4입니다. 의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십시오. 독약을 준비하고 마신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이 어떤 나쁜 행위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도모하고 준비해서 고통을 받을지 행복해질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요 의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선업을 행하면 이게 겉보기에 선업이에요. 선업을 행하면 항상 행복해질까요? 악업을 행하면 항상 안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업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 남들이 다 선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어떤 의도로 했느냐. 이 의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선과 불성은 겉보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의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의도에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108번의 예를 들 때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에 있는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냥 취향이 아니라 촉작의 수상사 해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의도에 있더라. 이거보다 조금 더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근본적인 것은 상에 있더라.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것에 있더라. 이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건 수에 있더라. 이건 뭐냐면 느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갔더니 느낌이 괜찮더라. 이거는 아직 의도까지 가지 않은 거거든요. 이 수에 있더라. 이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주의력이 그곳에 붙었는가 붙지 않았는가. 이것은 그 대상을 경험을 하는데 고로 경험할까 사로 경험할까 락으로 경험할까 자체가 이루어질지 말지에 대한 근본인 거예요. 그 경험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세요. 망상이 일어나요. 망상에 시달려요.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잡념 때문에. 그러면 그 잡념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저 그렇게 둘까 이것을 바꿔도 그 잡념에 대한 경험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괴롭대요. 그러면 그 잡념이 고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락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사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고로 경험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잡념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근본적인가요? 안 일어나게 하는 게 훨씬 근본적인 거죠. 아니 왜 어렵게 아니 왜 도대체 어렵게 생각을 해보세요. 잡념에 대해서 자고 싶은데 잡념 때문에 못 자. 그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 자연스러운 걸 왜 즐겁게 바꿔요? 굳이 왜 그걸 즐겁게 바꾸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꾸는 거냐면 차선책. 주의력을 바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그냥 반응을 바꾼다. 근데 이건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잡념 자체가 안 일어나 버리면 이 경험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떼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걸 고로 경험할지 락으로 경험할지 사로 경험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촉작의수상사라고 하는 이 과정은 모든 경험 속에서 필수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략 이게 저 뭐 한 번에 외우겠어요 저걸? 시험 볼까요? 이게 촉작의수상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경험을 이루는데 그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작의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험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사띠에 대한 훈련, 사띠에 대한 대표적인 번역어의 두 가지 뉘앙스가 기억과 주의거든요. 기억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의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연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시야에 들어오는 게 다 촉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근데 카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나머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띠가 붙지 않은 다른 대상들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주의력이 없었던 건 기억을 못해요. 오직 뭐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 본 것만요. 이제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할 때 기억에 대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되찾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뇌과학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뭐만 일어나는 거냐면 주의력을 기울인 경험만 기억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대상들은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미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 중에 그냥 이렇게 전체 판으로 찍어서 기억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주의력은 저쪽만 주더라도 판으로 찍어서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력을 쓰는 방식과 그 기억하는 용량이 좀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장된 걸
끄집어내는 능력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못 쓰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 못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 기억이 저장되고 기억을 끌어내고 하는 것들의 이 힘도 주의력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하려면 창의력이 좋아야 돼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창의력이 좋으면 공부를 못해요. 아니, 창의력이 좋으면 공부를 못해요. 창의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려면 외국에 가서, 그 중에서도 외국에서 영재들 다니는 학교 다녀야 돼. 그런 데가 그런 방식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암기 아닙니까? 네, 암기. 그러면 결국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쓰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교육 방식이라. 유리한 교육 방식. 그러면 이런 교육 방식 속에서 그러니까 사티의 질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안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기억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기억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주의력이 좋은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기억을 잘 끄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티의 힘이 좋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위층에서 너무 뛰네요. 아유, 제가 오랜만에 자등명 선언을 오니까 느끼는 점이 뭐냐면 진짜 좁다. 야,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했지? 우리 여기서 철야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도심지다 보니까 시끄럽고 그래도 이런 시끄러운 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길게 하지 말고 소리가 날 때 적당히 끝내라. 이런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나머지 부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특성도 봤으니까 지각의 특성을 볼게요. 90페이지인데 이 지각이 뭐냐면 상이죠. 개념화. 저는 개념화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개념화. 밀린다 왕은 지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색과 노란색과 붉은색을 구분해서 아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개념화시켰다는 거죠. 개념화시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십시오. 왕의 회계사가 색깔과 형태를 보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촉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그가 붙어가지고 수가 일어났어요. 보고. 그러면은 보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왔죠. 그 마음에 들어온 조금 두리뭉실한 개념을 가지고 왕의 보물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개념화를. 이제 이 비유를 이 교수님이 주석에다가 재밌게 다루셨는데 이게 인용해서 다신 건데 상을 쌌냐라고 하고 식을 비나야라고 하고 지를 빻냐라고 하는데 이 상과 식과 지는 그 말을 본 아이와 어른과 환전상의 비유를 할 수 있다. 아이는 그것을 보고서 둥글고 빛난다는 것을 알고 이게 뭐냐면 개념화예요. 그것이 전부다. 그런데 어른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거죠. 이게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전상은 그 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게 어떻게 노란색입니까? 아마추어에겐 노란색이지만 패션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절대 저게 노란색이면 안 돼요. 저거 색깔 번호 있지 않나요? 번호가 바로 나와야지. 아니 번호가 바로 나와야지. 시력이 0.1도 아니고
저기서 여기 이렇게 볼 정도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금화산과 어른의 차이잖아요. 금화산과 어른의 차이. 이런 식으로 점점 인식이 디테일해져 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지금 차이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여기 보면 이 92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이 인식 과정 중에 밀린다문경이 특징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심사를 포함시켜 놨다는 거예요. 심과 사. 그리고 이 심사를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수행적인 측면에서 선정 수행을 할 때, 사띠 수행을 할 때 이 심과 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설명이에요, 이게. 이게 포함됐다는 것도 특별한 거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독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수행론을 할 때 따로 자세하게 할 건데 왜 이게 특별한 건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부파불교에서 대지법 10가지에도 포함이 안 돼요, 심사는. 그리고 유식불교에서 변행심소도 아니고 별경심소도 아닙니다. 이 심과 사가. 그런데 지금 항상 경험과 함께하는 마음을 설명할 때 심사를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세나 존자의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붙여서 설명을 안 하는데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기에는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분 안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가 도대체 왜 붙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수행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수행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설명하고 있는지는 수행론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것은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촉작의 수상사. 외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촉작의 수상사. 네, 촉작의 수상사. 우리가 다 중요시 여기고 자주 쓰는 단어예요. 촉이 좋다. 느낌이 중요하다. 내 생각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개념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의도가 뭐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쓴다는 건 그 마음작용이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마음작용들이 우리의 경험을 만드는 필수 요소다. 저 5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경험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문 안에 들어올지 말지, 이게 뭐냐면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닫아버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사띠라는 거. 작의, 주의력이라는 거. 물론 작의와 사띠가 완전히 동일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의 특강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작의 특강을 해보면 작의와 사띠가 혼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서로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그건 작의 특강에서 하고, 자기 특강을 한다는 건 왜 자기 특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경험을 바꾸는 핵심이 바로 사띠라는 거. 주의력. 저는 사띠라는 단어를 깨어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주의력이라고 번역을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가장 실질적으로 느껴지니까. 주의력이 본체예요. 본체. 내 주의력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주의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주의력을 실체처럼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험을 바꾸기가 정말 쉬워져요. 주의력이
감각처럼 구체적으로 느껴지지를 않기 때문에 못 되는 거라. 못 붙이는 거고. 그게 느껴질 만큼 사티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경험을 바꾸는 게 쉬워진다. 경험을 바꾸는 게 쉬워지면 삶을 바꾸는 게 쉬워진다. 삶을 바꾸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럼 바꿀 이유가 없어져요. 굳이 뭘 바꿔요? 못 바꾸니까 없으면 항상 없는 것에 대한 희망과 이상적인 환상이 있잖아요. 환상. 그래서 꼭 그거 배워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고. 근데 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굳이 바꿀 것 없이 순응하게 된다. 자연스러워진다. 그렇게 무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티를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인식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중에 두 번째 시간 후반부만 인식론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공부를 본론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한 내용이 조금 적으니까 다음번에 또 뭐 수행론도 공부하고 열반론도 공부하고 한 다음에 인식론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행론과 열반론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공부를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이 최소한으로 생긴 다음에 이 인식론을 다시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 전까지 촉작의수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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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작의수상사 해가지고 친구 만나시거나 도반 만나시거나 아들 만나시거나 남편 만나시거나 부인 만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냥 설명하면 안 돼요. 예의를 차려야죠. 아들, 딸에게는 돈을 주고 설명을 해주세요. 내 얘기를 잘 들으면 돈을 주겠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나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돈을 주겠다. 그러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면 나에게 집중을 해서 잘 듣는데 내가 잘 설명을 해야겠어요? 못 해야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뉴런을 팍팍팍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기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촉작의 수상사의 인식 과정을 일단 숙지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열쇠에 대한 요만큼의 힌트를 얻었으니까요. 그 힌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또 공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